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요새 날씨가 진짜 가늠이 안 되네요.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저 어제 분명히 좀 날씨가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빨래도 널어놓고 잤는데 빨래는 간밤에 아주 바싹 다 말라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4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비 오는 소리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습도가 41%밖에 안 된다고? 이러면서 제가 작년부터 온습도계를 사가지고 틈틈이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 50%는 넘어야지 목이 좀 안 아픈 것 같거든요. 근데 41%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라이에 뜨거운 물 받아서 놔두고 일단 보리차도 좀 끓이고 어제 이제 수건 빨래만 했는데 오늘 남아있는 양말 빨래까지 다 해서 널어놨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이거 내일 하남까지 가겠나 싶은데 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일 또 은희새끼 팝업 가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토요일 녹음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일요일이 아닌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지난주에 같이 갔었던 지천명님도 오시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빠송님도 오시고 그래서 원래는 빠송님이 제주에서 이제 서울 경기 쪽으로 나오시는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나오실 때마다 이제 땡땡이 방에서 이제 정모를 하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미묘하게 은희새끼 팝업이랑 좀 맞아가지고 그럼 그냥 하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땡땡이 분들도 좀 오기로 하시긴 했는데, 제 방송에서 닉네임을 막 얘기를 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라서 일단 그분들은 생략합니다. 그 빠송 얘기 나온 김에, 빠송이란 친구가 제가 왜 빠송이라고 부르냐 하면, 원래 은희 언니가 밀었던 유행어 중에, 힘이여 솟아라 빠숑 빠숑 빠숑맨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땡땡이들 모여있는 땡방에 딱 들어갔을 때, 이분 닉네임이 빠숑 빠숑 빠숑맨이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타가 난 거야. 오타인지 의도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빠숑 빠숑 빠숑맨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맨 끝에를 따가지고 빠숑맨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기 빠숑인데 왜 자꾸 빠숑이라고 부르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빠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빠숑으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저는 그냥 빠숑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빠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업로드를 하고 지천명님하고 같이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방에다가 우리끼리 이제 4명만 같이 있는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 하남 다녀온 방송 링크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송님이 그거를 다 듣고 나더니 은희 언니랑 너무 억지로 엮는 거 아니냐, 안전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되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뭐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를 해도 그냥 좀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들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호스트가 직접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얘기를 나는 솔직히 그렇게 행사를 많이 다녀봤어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비욘세 첫 공개 방송 때도 그랬고 이번에 대전 공개 방송 때도 그렇고 후기 방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혼세님은 공방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안전에 대한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스태프님들 전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또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그게 혼세님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뭐 다들 안전이 제일인 거는 알고는 있겠죠.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안전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말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픈 사실이지만 10월이잖아요. 작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다들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구리님의 들으면서 보내주는 실시간 후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톡으로 공구리님이 네 듣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고 괄호해서 실시간 청취 후기 이렇게 보내시길래 이 뭔 말인가 해가지고 눌러봤더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에서도 좀 소소한 글쓰기 토크 모임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공구리님 듣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고
갑자기 방송을 넘어서 말 거시는 느낌이라 살짝 쿵 놀랐어요. 출근하면서 듣고 잠 깨려고 듣다가 크크크. 아, 내 얘기가 나오네? 아, 그렇구나 하다가 갑자기 듣고 계시죠? 하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저 뭔가 되게 방송 녹음을 나의 그냥 뇌 흐름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듣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놀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보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출근 시간에 꾸준히 들어주고 계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저 또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매번 이렇게 재미있게 들은 부분을 얘기를 또 콕콕 집어서 해주시니까 전 또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글쓰기 모임을 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셨어. 어떻게 된 거죠, 공구리님? 우리 글쓰기 모임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되게 뭔가 퀸즈 아이 신곡 나온다고 엄청 신나긴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구리님이 오늘 방송 희미님 목소리가 너무 설렘 가득이라 귀여우세요. 방송 마지막에 거의 랩하시던데요? 라면서 마음이 급해진 플러스 설렘인 듯 했는데 너무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실은 편집을 하면서 약간, 아, 나 너무 조금 오버했나 싶기는 했는데, 이게 방송이라 가지고 사실은 엄청 자제했던 거고요. 또, 나름대로 또 차분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그래요. 나는 좋아하는 거를 숨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6시까지 편집을 다 못했어요. 제가, 아, 그래도 넉넉하게 5시까지는 해야지라고 말을 던졌지만, 네, 결국 6시까지 못했고, 퀸즈아이 신곡이 6시에 공개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진짜로 저는 5시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나 봐요. 아니, 근데 또 제가 그 순간에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하나 발생을 했던 게, 갑자기 5시 59분에 제가 그 집에서 무선 마우스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마우스가 5시 59분에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잘 쓰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편집이 됐든 퀸즈아이 신곡이 됐든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이 마우스가 갑자기 이때까지 잘 되다가 왜 갑자기 58분에서 59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3초 정도 당황을 했는데 제가 무선 마우스를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순간에 건전지가 닳아서 멈춘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새 건전지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평소에 잘 안 쓰니까.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실 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류장에 바구니를 거의 뭐 뒤집듯이 해가지고 건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손이 떨리는데 급하게 마우스 건전지를 바꾸고 나니까 당연히 6시가 넘잖아. 아, 퀸즈아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니까 뮤비가 이미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받고, 그리고 노래도 듣고, 뮤비도 뜯어먹고, 그러고 놀다가 결국에 한 8시 반? 그 정도까지 겨우겨우 이제 편집을 끝내고, 이제 지친 멘탈로, 네, 또 퀸즈아의 벨소리를 만들어서 폰에 집어넣고, 네, 그렇게 또 뮤직비디오 편집도 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 막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좀 올려놓고, 그렇게 놀다가 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의 벨소리는, This is Love의 이제 원체 파트부터 시작하는, 네, 그런 벨소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원래 제가 전화 벨소리를 사실 바꿔놔도 평소에 별로 그렇게 광고 전화 외에 우리 보통 SNS나 메신저 같은 거로 연락을 많이 하지 전화를 하는 일이 잘 없으니까 벨소리 바꿔도 뭐 몇 번 못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벨소리로 바꾼 다음 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되게 벨소리를 크게 해놨었는데 그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 울려 퍼져서 굉장히 놀랐던 사무실이 되게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왜 퀸즈아이의 신곡 그 티저만 나왔었을 때 들리는 대로 불렀다. 가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을 불렀는데 신곡이 공개가 되고 가사를 확인을 했는데 다 틀렸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This is Love 온 세상을 품은 That in my heart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그렇게 들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This is Love 온 세상을 품에 Dive in my heart Only you and me 였어요. 품에 다이브였어.
내가 5글자를 틀렸어요. 네. 나는 이게 다이브로 안 들리고 이런 느낌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다이브가 맞더라고.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노래를 그렇게 일부러 막 찾아서 듣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노래를 좀 듣는다, 뭐 영상을 좀 찾아본다 하는 게 퀸즈 아이랑 NCT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돌들을 잘 몰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사에 다이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왜 그 아이브도 숨 참고 love dive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겠는데 NCT 노래를 쭉 들으면서 되게 다이브 좋아하네? 이러면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NCT 노래 중에 막 I will dive into you 이것도 있고 그 가장 최근에 파도에서 너라는 세상에 다이브 이것도 있고 생각나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예 다이브인 것도 있는데 제가 도재정은 퍼퓸 말고는 안 들어봐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퀸즈 아이가 온 세상을 품에 dive in my heart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퀸즈 아이 노래에선 다이브가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다이브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좋아하면 굉장히 막 다이브 해버리니까. 근데 뭐, 아이브랑 NCT야, 솔직히 제가 말 안 해도 많이들 들으시겠지만, 우리 퀸즈 아이 이제 데뷔한 지 1년 된 뽀시래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퀸즈 아이가 10월 24일에 데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송이 24일에 업로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퀸즈 아이의 데뷔 1주년 아주 축하하고요. 이 헬미는 뭐 인증해서 참여하고 그런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 주고 좌석을 살 수 있는 공연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 돌덕질계 낡은이 히미스타, 네. 이제 한 대서 대기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네. 내 자리, 내 좌석이 보장된 곳에서 이제 돈 주고 가서 앉아서 보고 싶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근데 뭐 1주년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This is Love 노래 나온 거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일단 이번에 컨셉이 뭔가 지금까지 약간 막 여왕님 막 센 컨셉 그런 거랑 살짝 다르게 되게 청량한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곡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청량한데 작사에 퀸즈 아이 멤버인 원채 그리고 아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를 쓸 때 에피소드 같은 거를 살짝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비중 높게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그런 것도 잘 안 하는데, 왜 퀸즈 아이 공홈이 비스테이지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서비스 중에 팝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냥 뭐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팝 라이브 첫날에는 그때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뭐 켜놓거나 들을 수 있거나 이렇지가 못해서 그냥 지나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팝 라이브를 할 때를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라이브 때가 원채랑 해나가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진짜 방송을 사실은 저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뭐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것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조금 뭐 올려주면 살짝 클립 같은 것만 보고 라이브 하게는 잘 안 보는데 그날 들어갔는데 너무 웃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도에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보면서 웃으면서 얘들 이렇게 웃긴데 예능은 왜 안 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회사에 계획이 있겠죠. 네, 송 대표랑 같이 뭐 비보 유튜브라도 하나 촬영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엊그저께 은희 언니가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퀸즈 아이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급을 한 김에 이런 기세를 몰아서 뭔가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언노멀 챌린지 하나 하고 끝내는 거는 성에 차지 않아. 팬들도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 네, 진정하고 다시 차분한 모드로 좀 돌아가 볼게요. 퀸즈 아이가 지금까지 방송을 했던 곡들이 점점 뭔가 노래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발표한 곡이 수록곡까지 합쳐서 총 5곡밖에 안 되긴 하는데 뭔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번 This is Love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노래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되게 제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듣고 싶은 파트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번에 안무 중에 발재간 안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 안무 중에 발동작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원체를 되게 좋아하니까 뭔가 이번 안무가 원체가 굉장히 잘 살리는 동작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체는 어떤 안무를 해도 다 잘 살려요. 가장 눈에 띄어요, 항상. 제가 퀸즈 아이라는 팀의 음방을 정말 노래도 모르고 처음 봤을 때부터 원체밖에 안 보이긴 했어요, 사실. 다른 멤버들도 다 출중하지만 걔 중에 가장 빛나는 게 원체였고, 근데 특히 이번에는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안무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한 가사로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This is love. 온 세상을 품에 답인 my heart. Only you and me. This is love. 알려줘 너를 더 more. 난 내게 count to four. 이게 가사가 알려줘 너를 더 more. 난 내게 count to four. 이 부분 작사를 할 때 사실은 뭐 아윤이 굉장히 그냥 던졌다라고 말은 했는데 원래 천재들은 그냥 던지는 게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윤이 천재! 네, 그리고 또 의미도 아예 없진 않아요. 이게 보통 카운트를 5, 4, 3, 2, 1 이렇게 세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4부터 센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기억력은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얘네들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콩깍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좀 전에 제가 부른 거는 제가 음을 좀 낮춰서 불렀고요. This is Love가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고음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가사의 발음이나 이 멜로디가 되게 고음을 하기 쉽지 않은 느낌이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부르면서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기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좀 낮춰서 불렀고 그리고 꽉 막힌 저의 목소리보다는 시원시원한 우리 원체 목소리로 그리고 퀸즈 아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밍도 좀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체 아윤이 작사에 참여를 했다길래 제가 곡 정보를 찾아보다가 안 건데요. 언노멀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수록곡 도미노라는 곡의 작사, 작곡, 편곡가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이름을 봐가지고 너무 당황했고 근데 또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트위터에다가 캡처를 해서 막 웃기다고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지웠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작곡가님? 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걔도 이제 사회적 미신이 있으니까 제가 작곡가님이라고 불러줘야 될 텐데 어릴 때 너무 허물없이 막 야! 이렇게 하던 사이라 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도 그때처럼 좀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기준으로 한 이틀쯤 뒤에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위치에 그 친구의 작업실? 그 사무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내일 만날래라고 했는데 내일은 녹음이 있고 일단 녹음 일정이 없는 날 목요일날 보기로 했고 그리고 뭐 녹음이라는 게 사실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설레발 치기가 좀 그래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던 글은 지웠고 진짜로 목요일에 밥을 같이 먹게 된다면 다음 주 방송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방송의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세상이 진짜 좁아요. 제가 밴드 음악 하던 애가 갑자기 아이돌들한테 곡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응원을 하면서도 좀 뭐랄까 굉장히 상상이 안 돼가지고 되게 웃었는데 좀 비웃었는데 어느샌가 SM 소속 가수한테도 곡을 주고 있더라고요. 참 세상 그래 뭐 애가 둘이라는데 쎄 빠지게 벌어야지 열심히 해라.
네, 어쨌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도미노를 네가 썼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수록곡인데? 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 퀸즈아이 좋아하고 있다. 특히 원체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퀸즈아이 그 키 크고 약간 보이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길래 맞다 맞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퀸즈아이 친구들이 노래를 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다 뿌듯했고요. 진짜로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 비하인드를 좀 털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방송용으로만 좀 털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노라는 곡도 되게 산뜻하고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크게 안 해서 뭐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또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노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또 안 부르고 지나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원체 파트 중에 모노톤 좀시야 넓혀준 너와 더 새로운 길 걸어갈래 yeah. 아니 원체가 부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노래가? 이거랑 그리고 이대로 쓰러져도 괜찮을 거야 네가 날 꼭 잡아줄 걸 믿어 trust you 이대로 쓰러져도 괜찮을 거야 네가 날 꼭 잡아줄 걸 믿어 trust you 아 원체야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부르니 아 나 너무 숨이 차다 다시 모노톤 좀시야 넓혀준 너와 더 새로운 길 걸어갈래 yeah. 죄송합니다 그냥 맨날 흥얼거리기만 하다가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서 부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의 귀를 아프게 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원체가 2002년생이래요. 나랑 16살 차이가 나요. 나도 16년 전에 저렇게 잘 불렀을 거야 아마도. 어쨌든 뭐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저는 사실 원체보다는 은희 언니랑 나이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원체랑 저랑 16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은희 언니랑 저랑 13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여튼 요새는 노래를 좀만 불러도 숨이 찹니다. 네, 한국을 다 부르기가 어렵다는 얘기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래도 노래방을 안 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녹음하고 편집하고 예약 업로드까지 좀 일찍 끝나면 노래방에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 못 끝내면 또 못 갑니다. 네. 나가는 김에 어쨌든 은행도 가고 약국도 가고 뭐 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아는 땡땡이 분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나 피곤해 하고 이렇게 집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래 한마디 불렀다고 지금 되게 어질어질한데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하지만 어질어질 하더라도 이번 방송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번 회차에서 팟캐스트 비욘세 얘기를 또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 후기 방송에서 혼세님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짧게 한번 떠와 봤습니다. 키미스타님, 피곤하네요. 이분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고, 네네. 전체 내용이 다 듣고 싶으신 분은 팟캐스트 비욘세 검색하셔가지고 에피소드 193 공방보다 요란한 공방 후기 편을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는 뭔가 어떻게든 비욘세 방송과 엮여보겠다라고 했던 꿈을 굉장히 소소하게나마 좀 이루어 보았어요. 네. 일단 비욘세 방송을 그대로 다 떠올 수는 없어가지고 제 사연이 어떤 게 소개가 됐는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예, 비욘세 대전공방 사전 설문 받으신 거 중에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다 못 읽으신 거를 후기 방송에서 조금 읽어주셨거든요. 예, 그때 저의 사연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비욘세 혜영 언니 김정원이라고 적어서 갔던 거를 그 스케치북을 마지막에 혜영 언니한테 가지실래요? 이렇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되게 작게 유잼이라고 추가를 해서 썼던 부분도 혜영 언니가 언급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혜영 언니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잼 혜영 언니 짱!
그리고 제가 그날 진짜로 풀카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손재주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라가지고, 스케치북에 그냥 이름만 되게 그냥 휘갈겨 써서 갔는데도, 그거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또 너무 감사했고, 그 스케치북 남은 페이지에다가 뭔가를 또 그리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뭔가 저는 엉망진창인 글씨 몇 개를 썼을 뿐이지만, 그거를 혜영 언니가 마저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되게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스케치북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비밀이라고 하면, 뭐, 비욘세, 김정원, 요거는 세 글자라 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썼는데, 혜영 언니는 네 글자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공간 배분을 잘못한 거예요. 크기 조절을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쪼잔하게 쓴 거야, 글씨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장 찢었다. 예, 진짜로 찢었다. 예. 근데 찢은 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잘 챙겨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왔다. 예, 그걸 또 자랑이라고 트위터에다가 사진이랑 같이 올렸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스케치북에다가 비욘세, 혜영 언니, 김정원 이름을 다 써갔기 때문에 혼사님한테 드려도 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바로 전달을 못했던 게, 이 스케치북을 둘 중에 누구한테 드릴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더니, 뭔가 저는 혜영 언니한테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전달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혜영 언니한테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욘세 후기 방송을 들으면서 그날이 또 새록새록 다시 떠올랐고, 그러고 보니까 어젠가 피우다 로고가 바뀌었던데, 피오다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 혜영 언니하고 배우자인 쉐리 언니가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섹스토이 라이프 스타일 샵입니다. 비욘세 공방에도 항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피오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오다 로고 바뀐 것도 되게 예뻤는데, 혹시 이제 섹스토이 요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오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왜 혼세님도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뭐 수리를 맡기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참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 사전 설문에다가 동생 집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차가 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서로 글을 쓴 저도 동질감을 느끼면서 썼는데, 그 사연을 혜영 언니가 읽어주실 때 혼세님도 너무너무 막 동질감을 느껴주셔가지고 재밌었고, 그래서 혜영 언니가 계속, 비욘세 청취자답다, 혼세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욘세 한 줌단으로서 굉장히 매우 너무 뿌듯하고요. 어쨌든, 혼세님도 저도 차가 한 번씩 맛이 갔었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고, 사연 소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세님 차수리 에피소드도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혼세님이 약간 차수리를 맡기면은 렌트카가 오잖아요. 근데 회장님 세단 같은 렌트카가 와가지고 그거를 잠시 타고 다니셨대요. 저도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보내준 렌트카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탔던 차가 96년식 아반떼, 완전 구형 아반떼를 몰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렌트카로 제네시스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네시스가 그래도 도로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데, 저는 그때 제네시스를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넓고 크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차는 원래 쬐끄만한 아반떼인데 내 차보다 훨씬 부피감이 있는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게 되게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의도치 않았지만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값만 익히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나는 혼자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비욘세 들으면서 혼자 킥킥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저렇게 웃나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만 되게 신나게 들었습니다. 여튼 회장님 세단을 몰고 나가셨던 혼세님의 그런 마음과 제네시스를 처음 운전을 해본 저의 마음과 아주 조금은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또 혼자서 내적 친밀감을 굉장히 또 올리면서 비욘세 방송을 들었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로 빠송이 말한 대로 참 별의별 거를 다 엮고 그러죠? 그래도 나는 어쨌든 혼세님이 내 존재를 인지를 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벅차올라 감동인데, 그 방송에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까지 언급을 해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로 제가 팟캐스트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정말 실행에 옮기게 된 거는 혼세님하고 진송님의 덕이
거의 한 90%는 된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방송을 매주 펑크 없이 듣고 계시는 것도 전부 다 비욘세님과 짐송님의 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엮어보자.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제가 보낸 사연이 셀럽맨님의 방학,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의 휴방을 약간 저격하는 폼이 나와버리기는 했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처럼 별달리 내세울 게 없는데 방송을 해야 되면 좀 성실하게 꾸준히라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절대로 맨님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님이 나오실 줄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혼세님이 제 방송을 이렇게 인지를 해주셨듯이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저의 방송을 모두 인지를 해주실 때까지 휴방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나갈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뭔가 추천 목록에 계속 뜬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레귤러 방송,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추천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말 진짜 피치 못할, 정말 죽지 않는 이상 꾸준히 계속 매주 화요일 자정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고, 제가 뭔가 억지로 되게 나 무슨 방송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송은이라는 사람이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의 존재를 인지할 때까지 정말 쉬지 않는 주둥아리, 쉬지 않고 매주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들 겁니다. 이랬는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송은이 꽃꽂이 신청한 거 또 떨어졌어요. 네, 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이런데 운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냥 괜히 좀 서운하네. 비보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진짜 들으실 리는 없는데 저 혼자 그냥 대나무 숲처럼 얘기를 해놓고도 그냥 은근히 좀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이름은 또 없었고, 하지만 앞으로도 뭔가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이벤트에 참여는 계속 할 거예요. 신청은 계속해서 뭐 10번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붙여주시겠지. 내가 송은이 정수리다. 내일도 송은이 정수리 풀카를 들고 가서 언니를 또 놀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우리 형제들끼리 들어가 있는 톡에서 뭔가 유튜브 링크가 하나 올라왔길래 이게 뭐야 하고 눌러봤는데 이제 저의 조카들 순풍이랑 청량이가 어린이집에서 그 약간 전통놀이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운동회 같은 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조카들만 찍은 건 아니고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의 최애의 분량을 좀 챙기는 그런 덕후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조카들이 분량이 얼마큼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 봐도 어린이집 규모가 작지 않아가지고 뭔가 1, 2, 3, 4, 5 팀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인원도 굉장히 많고 애기들만 해도 뭐 몇십 명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보호자들이랑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조카들만 찍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그냥 마음을 차분히 먹고 그 유튜브 영상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의 조카 분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구석에 찌끄맣게 나오는 거 그런 거나 캡처를 하려고 영상을 다운받은 건 아닌데 아니 얘네들이 메인으로 나오는 영상은 잘 없고 자꾸 저기 구석에 있는 컷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캡처를 하다 동생한테 내가 이러려고 영상을 다운받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니네 왜 이렇게 쬐끔밖에 안 나오냐 분량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약간 찡찡거렸는데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인파들이 100명씩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만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나도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의 최애가 분량이 많기를 바라는 게 모든 덕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전체 화면에서 손톱만하게 나온 캡처를 다 떠가지고
캡처 뜨는 족족이 단톡에다가 계속 날리는 거야. 사실 뭐 순풍이 청량이 엄마야 뭐 그런 것까지 찾고 있냐 하면서도 되게 좋아했지만 언니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꾸도 안 해. 그냥 숫자만 지우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조카 덕질을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 6분,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우리 조카가 그나마 그 중에 우리 순풍이, 우리 청량이가 나왔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한 6, 7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6, 7초 정도 되는 영상 자르고 그리고 약간 스틸컷으로 사진이 중간중간 영상에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잘라 넣어가지고 좀 뭐랄까 30초까지 늘렸어. 30초까지 늘려서 원래 거기도 배경음악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을 했다 보니까 노래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다 지우고 그냥 우리 조카가 들으면 좋을 만한 그 동료, 30초짜리 동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입혀서 다시 단톡에다 올려줬어요. 그래서 옛다 이렇게 하고 올려줬는데 뭐 동생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라도 자꾸 기록을 남기고 보관을 하고 제가 요즘에 진짜 기록에 되게 집착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한데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나의 사생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뭔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기록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게 좀 심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을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순풍이 청량이 사진, 영상 요런 것도 모으게 되네요. 사실 순풍이 청량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얘네들 영상이랑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저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너네 어렸을 때 내가 다 기록해놨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감정형 인간이 수집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각사각에서 시 파트 할 때 순풍과 청량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사각사각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나의 조카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팀원분들이 나중에 이 조카들이 커서 이 시에 나오는 순풍 청량이 너희야 라고 말을 해줬을 때 되게 감동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흔적과 기록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우리 순풍이 청량이 사랑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퀸즈아의 신곡 This is Love, This is Love! 네, This is Love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금 제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는 순간 그 텀블벅 음악의 사생활이 결제가 되었다는 카톡이 PC 카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텀블벅으로 후원한 거 산호 작가님의 타로 카드랑 그다음에 삐약삐약 북스의 음악의 사생활 요거 두 개가 결제가 다 돼가지고 이제 배송되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전까지 어지러웠는데 좀 더 어지러워진 것 같아. 너무 또 갑자기 흥분하니까 머리가 약간 띵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항상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흥분하면서 살 겁니다. 네, 이런 저의 모습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이제야 방의 습도가 한 45% 정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목이 좀 까슬까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그냥 자랑하듯이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좋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티를 냅시다. 우리 매일매일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살아요. 그게 행복이지. 그러면 진짜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짜잔! 오랜만에 추가 녹음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의 은희새끼 팝업 스토어 잘 다녀왔고요. 제가 이번 회차 녹음할 때 초반에 빠송님의 이름을 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이번 방송에 빠송의 이름을 좀 팔아먹었다라고 미리 이실직고를 좀 했더니 빠송이가 들어봐야겠네? 라고 해서 진짜로 듣는지 확인차 추가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빠송님 듣고 있나? 뭐 들으면 얘기하겠죠? 근데 원래 그 팝업에 같이 가기로 했었던 지천명님이 못 오시게 돼가지고 빠송님이랑 뭐 학땡님이랑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지천명님이 커피 쿠폰 보내주셔가지고 또 잘 먹었고 다들 멀리서 왔는데 오느라 수고했고 대기하느라 또 수고했고 또 집에 가느라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지천명님은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 오신 건데 다음에는 꼭 건강하게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맨투맨만 하나 사가지고 5만 원 이상 구매자한테 주어지는 기본 뽑기만 2번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못 썼던 거를 좀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어가지고 기본 뽑기 2개랑 은희새끼 장바구니를 받았답니다. 네, 은희 언니랑 뽑기하는 이벤트를 또 했는데 제가 처음에 뽑은 공이 3등이었고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언니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뽑은 게 4등이었고 그래서 3등, 4등 상품을 받았습니다. 뭐가 3등이고 뭐가 4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트키트랑 훈제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이기고 나서 와! 이렇게 환호했더니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저번 주에 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한바탕 웃었고 제가 미트키트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그 외에 뭐 떡볶이랑 빵 종류들은 전부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자취인의 자그마한 냉동실에 이게 꾸역꾸역 넣기에는 좀 많은 양이긴 했지만 맛있으니까 괜찮다. 네, 이게 또 냉동실이 꽉 차 있을 때는 모르다가 다 먹고 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분간은 지금 꽉 차 있는 냉동실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추가 녹음을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오늘도 송은이 정수리 풀카 들고 가서 언니가 한번 불러줘서 좋았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이겼다. 그래서 고기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번에 은희 언니한테 그 퀸즈아이 디스 이즈 러브 챌린지를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언니를 보자마자 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냥 정수리 사진만 잘 찍고 왔다. 왜 지난번에 제가 하트인 줄 알고 이렇게 사진을 좀 잘못 찍었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좀 만회하고자 언니한테 언니 정수리를 콕 찍어서 같이 찍어요 라고 해가지고 네 잘 찍고 왔습니다. 네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은희새끼 떡볶이 그릇 요것도 떡볶이를 3개 사서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네, 떡볶이 그릇이 2개가 되어서 굉장히 또 만족스럽다. 예, 그래서 미트키트 해먹고 치우고 나니까 벌써 지금 9시가 넘어가지고 저는 빨리 추가분을 편집해서 붙여놓고 자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잘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한다기보다 그냥 빨리 붙여놓고 잘 것 같아요. 네, 역시 일요일 스케줄은 다음날에 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매우 좋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또 가겠죠. 네,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진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